마케팅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떠올립니다.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내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당연 경쟁이 있죠. 그러나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쟁에 너무 신경을 쓰면 고객을 잊어버립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도 경쟁에만 신경 쓰면서 상대방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마케팅은 경쟁이 아니다입니다. 어떤 카테고리의 비즈니스건 내 제품이나 내 서비스만 있는 건 아니죠. 늘 먼저 시작했건 나중에 시작했던 경쟁 상대가 있기 마련이죠. 경쟁사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욕심이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케팅은 경쟁이 아닙니다. 절대로 비교 우위가 아닙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강조했듯이 이 세상에 태어난 제품이나 서비스는 그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즉, 정체성이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채워지지 않은 니즈를 충족시켜 주거나 아님 한 발 더 나가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드러나지 않은 고객의 욕구를 밖으로 끌어내어 해결해 주는 기대하지도 않은 놀라운 기쁨을 주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경쟁이라는 것은 동종업계의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와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나 니즈와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경쟁사를 의식하게 되면 결국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 하면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경쟁 브랜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경쟁 브랜드의 열등한 점을 찍어서 우회적으로 비난하거나 자기 브랜드가 그런 면에서는 우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마케팅은 비교 우위를 점하는 싸움이 아니고 고객의 마음을 점하는 싸움입니다. 아무리 경쟁 브랜드보다 낫다고 하지만 고객의 원하는 수준을 맞춰주지 못하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최근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예로 들어보면 어느 후보분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시장, 도지사 경험했던 분이 경제 전문가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비교 우위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나 도의 살림 사례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 검찰 경험만 있는 경쟁자보다는 경제에 밝다는 생각이겠죠. 뭐 안 해본 것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지만 자금의 경제 이슈는 외교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글로벌 경제이죠. 국민이라는 고객의 문제 해결, 니즈 충족의 관점에서 그 수준을 맞출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저희 정치적 성향을 내세우거나 이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는 대선 후보들의 경쟁을 보면서 시주에 맞는 비유를 써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마케팅도 똑같습니다. 내 브랜드가 경쟁 브랜드보다 조금 더 낫다는 비교 우위에 신경 쓰고 자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수준에 맞냐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경험으로도 경쟁 브랜드를 흠집내거나 비교 우위를 강조해서 성공한 브랜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조미료 전쟁이 치열했었는데 승패의 갈림길은 상대 브랜드 흠집내기가 아니었고 결국은 경쟁 카테고리의 틀을 깨고 나와 잠재적인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켜 줬던 것이었습니다. 경쟁 관계를 너무 의식하면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닮아간다는 것이죠. 이종적 동질, 헤테로지니어스 호모지니어티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버드대 문영미 교수의 저서 디퍼런트에서 인용한 겁니다. 경쟁 브랜드를 조사해보면 내 브랜드가 부족한 게 밝혀집니다. 그러면 그걸 부지런히 보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치약 시장이라고 해보죠. 우리 브랜드는 없는데 경쟁 브랜드가 임플란트용 치약을 출시했다고 가정하죠. 시장 조사를 해보니 경쟁 브랜드는 있는데 우리 브랜드는 없으니 우리도 빨리 개발해서 출시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결국 매대에 가보면 우리 브랜드나 경쟁 브랜드나 이 구색이 다 똑같아진다는 거죠. 또 대선 후보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두 후보의 공약이 비슷한 면이 많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쟁 관계를 의식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슷해지는 대선 후보들의 경쟁을 보면서 마케팅은 경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경쟁을 의식하여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다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죠. 차별화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업계의 평균이 되어 고객 만족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 수준이 보통의 수준, 평균화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항공업계에서 처음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니까 차별화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경쟁 항공사가 너도 나도 다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죠. 그렇게 되면 마일리지를 주는 게 항공업계의 평균이 된다는 거죠. 이 사례도 문영미 교수의 디퍼런트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기업의 기본 코스트 구조만 올라가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경쟁을 의식한 이런 차별화로 원가 구조를 올리는 마케팅 사례는 주변에 흔히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브랜드가 쫓아서 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 하고 물어볼지 모르죠. 오늘 여기에 대한 답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경쟁을 너무 의식해서 차별화를 시도하면 비교 우위의 사고로 차별화가 안 되는 차별화를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관점이나 시각을 고객의 관점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다 맞는 얘기이고 공자님 말씀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고 반문을 또 하시겠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도 딱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저도 실무를 했는데 실무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쉽게 자주 이렇게 경쟁을 의식한 비교 우위의 사고를 많이 갖게 되니 적어도 이러한 위험에 대해 경계하는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에 대한 방향적인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힌트를 드린다면 일탈, 관점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룰 브레이커, 아웃 오브 박스 띵킹 뭐 이런 것들인데 다 어려운 얘기죠. 아무튼 오늘 마케팅 이야기의 주제는 마케팅은 경쟁 브랜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니즈 충족이나 고객의 문제 해결과 경쟁하는 것이다 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롭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마케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